자해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당신의 말이 나의 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일상사까지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보다 보면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슬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과글 전문점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백석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백석이라는 위인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백석 시인을 혼자 좋아하기가 좀 아까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백석을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물론 시가 너무 좋죠. 시가 너무 좋은데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 얼빠예요. 불순한 의도로 처음엔 좋아했어요. 잘생겨서. 얼굴만 봤는데 결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굴로 심지어 옷도 너무 잘 입어요. 그 시대 모던보이였습니다. 최고의 모던보이였고요. 게다가 시는 또 얼마나 잘 써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두 권의 책은요, 저처럼 백석 시인에게 푹 빠졌던 사람 2명이 쓴 책입니다. 한 권은요, 백석의 애인이었던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의 부제가 이렇게 적혀 있죠. 백석 시인과 자야 여사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백석과 실제로 연인 관계였던 이 여성분이 김자야라고 적혀 있죠. 자야라는 애명도 백석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합니다. 김자야라는 이름으로 이제 백석을 사랑했던 사람이 쓴 책이 있고요. 그리고 백석을 너무 또 좋아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이죠. 안도현 시인이 백석을 저처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백석의 생애를 연구하셔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제가 백석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백석의 평전에 따르면 백석은 평안북도에서 1912년에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백기행이었고요. 당시에 진짜 엄청난 슈퍼 초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오산학교라는 데를 졸업했는데, 여러분 또 이제 유명한 시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김서월 시인이 이 백석의 6년 선배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백석은 학교에서 선배를 보면서 시인의 꿈을 키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영어 사범대에 입학을 하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를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에 일본에 유학을 간 초엘리트, 그것도 이제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언어가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능통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언어 중에서 일본어를 제일 못했대요. 그렇게 정말 초엘리트, 초슈퍼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신문사 기자로도 일을 했었는데, 그때 얼마나 모던보이로서 유명을 했는지 다른 동료들이 다 30원짜리 양복 입고 다닐 때 혼자 막 엄청 비싼 막 3배, 4배 비싼 막 양복 입고 다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너무나 깔끔을 떠는 너무나 멋쟁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신문사에 다니다가 영어 교사로 부임을 하게 된 백석은 운명의 단짝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자야와의 인연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백석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만나게 된 당시에 기생이죠. 기생인 이 자야를 만나게 되는데, 자야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한눈에 반해서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요. 여러분, 델롬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당신의 말이 나의 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미친 말일 수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당신은 나의 마누라야, 오늘부터 우리 사이에 죽음 말고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백석은 너무 잘생겼었기 때문에 학교로 출근을 할 때 그 학생들이 모두 이제 창문 밖으로 백석을 구경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생긴, 지금으로 치면 뭐랄까요, 셀럽? 연예인?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처음 본 여자에게도 그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말을 해도 따기는커녕 정말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다니, 이런 멋진 사랑 고백은 처음이에요 라고 하면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야 씨가 완전히 푹 빠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빠져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야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둘은 알콩달콩 잘 지내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백석은 초엘리트였어요. 그 당시에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초엘리트였기 때문에 고향의 부모님이 기생과 그렇게 놀고 있는 거를 좋게 봐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이라는 게 뭐
이제 사귄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순차적인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결혼해라 라고 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 이제 방학이 되었으니 고향으로 돌아와 라고 했는데 이제 고향에 왔습니다. 자 너를 위해 결혼을 준비해 놓았다. 너의 와이프다. 오늘 밤에 결혼식 올려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식으로 강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백석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자야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함께 만주로 떠나자.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가족이 자꾸 나보고 결혼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너와의 사랑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떠나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널 너무 사랑하니까 널 놓아주는 거야. 이런 어떤 드라마 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인데 저 같은 기생과 시간을 낭비하실 수 없어요. 어서 빨리 돌아가셔서 고향의 부모님이 만나자고 하는 사람에게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야가 도망을 칩니다. 백석이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백석이 어떻게 찾아내서 시를 쓴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자야에게 보낸 시가 여러분이 많이들 아시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이런 시를 써서 자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죠. 잘생겼다고. 잘생긴 사람이 이런 넌 나타샤야. 나와 함께 세상 같은 건 버리고 나와 함께 살자.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또 아버지가 부릅니다. 다시 고향으로 와라. 다시 이번에 또 다른 여자를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제 결혼을 시키니까 자야가 이번엔 정말 안 되겠어요. 이번엔 정말 당신과 헤어져야겠어요. 당신을 위해서라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들은 그 이후로 절대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일화까지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내 사랑 백석에 담겨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유명해진 것은 다름 아닌 법정 스님 때문입니다. 갑자기 법정 스님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김자야, 김영한이라는 이 여사가 그렇게 백석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늙으신 다음에 우연히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정 스님에게 스님, 제가 스님이 쓰신 책을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들을 다 스님께 드릴 테니 이것으로 절을 지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97년에 길상사가 세워졌는데요. 그 당시 시가로 1,000억이 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평생을 일군 돈을 이제 법정 스님께 이제 시주를 했는데요. 1,000억을 다 쓰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이 김영한 여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까지 1,000억, 그 사람 시 한 줄 값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제 한때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꼬시고 싶은 남자가 있으면 항상 길상사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해줬죠. 혹시 알고 있니? 너 이 절에 얽힌 이야기를? 남편? 귀 막아?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인 안도현이 쓴 백석평전에도 보면 그 뒤에 이 모던보이가 북한에 가서 어떤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어떤 자기의 신념을 버려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백석평전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백석을 너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벽증이 있었던, 이렇게 세상에 떳떳하고 싶었던, 그래서 시를 쓸 때도 항상 언제나 토속적인 것들을 그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슬펐어요. 길상사까지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보다 보면 한 인간의 어떤 역사가 그 사람도 몰랐던 후대에 굉장히 많은 어떤 이야기들을 남길 수 있구나. 그리고 나도 외롭고 쓸쓸
쓸쓸하게 살아가더라도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이야기들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백석을 좋아해줘요. 함께 백석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석의 시 중에서 저는 이 시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흰 바람벽이 있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